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제 올 하반기 채용 공고 드디어 나왔죠. 8월 말일부터 해서 지금쯤 여러분들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자소서 다 작성 중에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210명 정도 채용을 합니다. 다른 데보다 아마 저희가 매번 그랬듯이 이번에도 단일은행으로 보면은 저희가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할 겁니다. 올 상반기에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210명. 일반과 IT 분야로 지원을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열린 채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학력, 과, 전공, 나이 등등 불문하고 다 채용이 됩니다. 다만 IT 부분은 좀 학과를 어느 정도는 제한을 해놓고는 있어요. IT만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6시까지인데 제가 보니까 그날 한 3시에 여러분들 토익 점수 발표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때 혹시 상반기 중에 기업은행 지원해 본 적 있으세요? 여기 있으시죠? 혹시 올해 꼭 저랑 같이 충주연수원에서 상반기 때 너무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1시간 동안 집중하셔서 집중적으로 클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버가 결국 다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뭐냐면은 디도스 공격이에요, 여러분들. 은행 서버 마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전화 많이 왔어요. 그래서 2시간 정도 연장을 했는데 그날 굉장히 우려스럽긴 해요. 토익 점수가 발표가 나서 고치시려고 하다 보니까 미리미리 작성하실 게 있으면 다 작성을 해놓고 토익 점수 좀 올랐다 싶으면 그 부분만 수정해서 저장하시면 돼요. 알았죠? 일반 부분과 IT 부분인데 이런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일반 부분에서 개인, 그다음에 기업금융 하다 보니까 이거 일반 개인금융을 따로 뽑고 또 기업금융을 따로 뽑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저희가 청소년 때 많이 받았어요. 물론 다른 은행들의 경우에는 직군을 나누어서 아마 채용을 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은 리테일 쪽, 소매금융 쪽, 기업금융 쪽, 본점 직군을 나눠서 채용을 하더라고요. 나름대로의 장점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기업은행은 그런 것 없이 모두 순환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은 합격이 되시면 전원 영업점에 배치가 될 거고 영업점에 보면은 개인 고객팀이 있고 기업 고객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업점에 배치가 됐던 간에 그 영업점에 개인 팀의 행원의 TO가 부족하면 개인 고객 업무를 맡게 되시는 거고 반대로 기업 고객의 행원의 TO가 부족하면 기업 고객 업무를 맡으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통은 한 1.5에서 한 2.5년, 많게는 한 3년 정도가 되면은 다른 영업점에 이렇게 또 이동을 해요. 영업점에 이동을 하면서 또 다른 팀의 업무들을 맡겠죠. 또는 이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옆에 분 행원 TO가 또 누가 승진해서 부족하면은 그 업무를 맡게 됩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보면은 보통 한 3년 차부터 여러분들은 본부 부서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아마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은 순환 근무를 하고 있어요. 누구든 개인팀이나 기업팀이나 본부의 업무를 다 할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점장이 되면 두루두루 경험하신 분들이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본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부 업무만 한 부장들이 업무를 잘할 거야? 아니에요. 은행의 본부 부서는 영업점을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면 영업점의 업무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본부 부서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기업은행은 순환 근무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은행에 지원을 하게 되면 난 처음에 개인 쪽을 잘할 것 같아서 지원을 했지만 2, 3년 정도 근무를 해보면 이건 나랑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다른 업무의 기회들도 여러분들에게 부여가 돼야 되잖아요. 하지만 처음에 채용 당시부터 뭔가 이렇게 구분해서 채용을 했다라고 하면 아마 이동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을 거예요. 기업은행은 순환 근무를 합니다. 자, 저희 기업은행에서 우대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장애인,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과 국가보훈자는 우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해 하나가 좀 추가가 됐습니다. 또 살면서 굉장히 힘드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또는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웠을 때. 그래서 내 탓은 아니지만 사실은 가정 환경상 어려워서 남들보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그래도 부모님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해외 연수도 가고 또 자격증도 몇 번 실패를 했긴 했지만 따셨잖아요. 근데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 학교 다니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학교 자체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등록금 벌어야 되죠.
다음에 학교 다녀야 돼. 그래서 이런 분들도 저희가 이번에 우대를 하고자 합니다. 전문 자격증 소지자 여기 보면은 회계사, 변호사, 뭐 세무사 등등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하고 관련이 없으시죠? 그래서 저도 이런 분들 많이 좀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변호사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한 분도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왔다 한들 또 중간에 많이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올해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올해는 또 이렇게 로스쿨에서 많이 배출이 됐고, 친구분들 로스쿨 졸업생들 한번 보세요. 슬쩍 한번 혹시 은행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기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죠? 많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도나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아랍 이런 쪽에서 어학을 전공하셨던 분들은 기업은행에 지원하십시오. 저희도 현재 이런 나라들은 저희 지점이나 사무소나 또는 직원들이 파견이 되어 있고, 앞으로 그 직원들이 돌아오면 또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는 또 교대 근무를 해야 되니까 나갈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학 전공자들은 기업은행에 지원을 하시면 저희가 우대를 해드립니다. 채용 프로세스입니다. 다소 저희 기업은행이 뭐 사실 4단계이긴 하지만 4단계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가장 적합한 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라도 더 여러분들하고 마주치는, 또는 여러분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나를 한 번이라도 더 검증할 수 있고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서류, 필기, 합숙, 그리고 임원 면접 이 4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서류 전형은 아마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마감을 하면 10월 아마 4일이 될 겁니다. 10월 4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통상 저희 기업은행은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지원자 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상키로는 한 2만에서 한 2만 4, 5천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서류 전형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 합격자의 합격률은 사실 100대 1이 조금 넘어요. 100대 1이 넘습니다. 서류는 아마도 한 15대 1 정도가 좀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류 합격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일부는 이제 서탈하고 방탈하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번에 잘 쓰시기 바라고요. 서류는 저희가 최종 합격자 기준으로 7배수를 합격을 시킵니다. 아마 올해는 한 1,500명 정도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1,500명부터 서류 합격을 하고요. 두 번째, 자, 이분들은 이제 이틀 있다가 필기시험을 봅니다. 서울하고 전국의 한 3개 도시에서 필기시험을 치릅니다. 기업은행이 열린 채용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마도 저희 신입회원분들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하셨을 텐데, 잠깐만 운을 좀 띄우면 이번 상반기 기준으로 231명이 최종 입행을 했습니다. 기백 개수들은 231명 중에 2분인 거고요. 여러분들 학교에 다니면서 적어도 토익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어학 성적 이런 거, 취업을 생각했고 취업을 준비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토익부터 봐야 되겠다, 토익 점수 따야 되겠다, 그리고 토익 점수 높이려고 해외 많이 나가죠. 그만큼 토익이라 하면 내가 취업을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일종의 기준이자 표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기업은행 상반기 231명 입행자 중에서 10명 중에 1명은 토익 점수를 포함한 그 어떤 어학 점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오늘 이것 한국경제신문에서 모이셨기 때문에 금융자격증 최소한 1개는 아마 쉬운 거 갖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태세시나 이런 거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적어도 금융자격증 분명히 1개는 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반기 입행자 중에 10명 중에 4명은 그 어떤 금융자격증도 소지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혹시 학점 2점대 자신있게 한번 손들 수 있나요? 2점대 여기서? 없으실 겁니다. 2점대는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지금 놀러 다닙니다. 그렇죠? 어디 지금 취업 설명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떠렁떠렁하게. 2점대를 갖고 소지하신 분들이 6, 7명이 231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최종 합격자 기준으로 그러한데 서류 전형에서는 얼마나 많이 저희가 통과를 시켰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도 아는 거죠. 내가 그나마 내 스토리 쓰고 별 볼 일 없지만 스펙을 했는데 덜커덕 서류에 합격이 됩니다. 그것도 필기시험 바로 전전날에. 자, 이제부터 고민이 됩니다.
나를 좀 뭔가 알아줬구나, 기업은행에서. 뭔가 좀 준비를 해봐야 되겠네. 논약술 공부하고 객관식 문제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이틀 만에 절대 못 붙습니다. 필기시험. 준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적어도 지금부터는 조금씩 여러분들 준비를 해야만 필기시험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필기시험도 통과가 되고 합숙면접도 통과가 되고 임원면접까지 통과된 분들이 열에 한 분은 토익 포함한 어학 점수가 없고 열에 넷이 금융자격증도 없으며 2점대 학생도 들어옵니다. 열린 채용은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을까요? 자소서에 나의 학점, 자격증 등등을 기재를 하면 열린 채용이 아니고 그걸 기재를 안 하면 열린 채용이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재를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준비를 한 거잖아요. 내가 회계사를 따기 위해 얼만큼 준비를 했나요? 변호사를 따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을 투여했나요? 학교생활 열심히 해서 학점 4점대 이상을 맞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 노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취업을 위해서 학과 공부를 위해서 얼만큼 준비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 분들은 당연히 그에 합당한 성실함을 보여준 거고 그리고 그만큼 업무도 잘할 개연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당연히 서류에서 합격할 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 중에 한두 가지라도 또는 다라도 없는 분들이 전원 탈락하거나 전원 합격되지 못하는 거가 연인청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저희는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이 없는 분들을 많이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자소서가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자소서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보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 중에서 약 4배수가 이제 합숙면접에 들어옵니다. 합숙면접은 1박 2일 동안 저희랑 같이 충주연수원에서 재미나게 보내게 될 겁니다. 이것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임원면접은 임원면접 때는 약 1.6배수 1.6배수만 임원면접에 올라갑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10명 중에 아니 1명 중에 0.6명인가? 그렇죠? 1.6배수면은 좀 많이 붙습니다. 그렇죠? 사실 제일 안타까운 임원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정신적으로 충격이 많이 큽니다. 다른 분들은 다 거의 붙었다라고 생각하는. 특히 합격자 발표는요. 생각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숫자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합니다. 사실 또 많이 하니까 실제는 사실 한 1.5배수나 1.4배수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임원 면접까지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